자, 삼성전자가 지금 보합권 공방 흐름인데 그에 반해서 하이닉스가 지금 좀 조정이 깊어요. 3.85. 뭐 조정이 깊긴 합니다만 올해 들어서만 상반기 지금 뭐 상반기죠. 상반기 기준에 올라온 등락률 자체만 해도 시장 대비해서 뭐 어마어마합니다. 일단은 저점 대비 74.42%입니다. 오늘 주가 이렇게 많이 밀렸는데도 한 80% 올라온 거예요. 시가총액 2위짜리 종목이 80% 올라오면서의 흐름이다. 개파락 이후에 이제 눌림목인데 일단은 조금 전에 이제 애플하고 엔비디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시장을 주도해서 가지고 갈 수 있는 쪽은 여전히 AI 기반. 그러니까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탈 엔비디아,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독과점적인 부분에 불만스러운 쪽이 많죠. 이제 GPU를 왜 못 만들어? 빨리 만들어 이건데 이제 서서히 그 코멘트들이 나올 거예요. 의견들이 나올 건데 뭐냐면 저도 이제 지금까지의 기준에서는 AI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다. 엔비디아의 강세를 놓고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약간 박힌 부분이 있죠. 박힌 부분은 별게 아니고 AI 기반은 금리를 인하할 때까지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요거는 이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AI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빅테크들 쪽의 흐름 자체가 여기서 이제 뭐 훼손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그다음에 아마존, 그리고 메타, TSMC 이들의 매출 기준 또 사업 확장 부분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죠. 그리고 어찌 보면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인류의 삶 자체가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 지금 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 아예 대놓고 2, 3년 내에 충분하게 출시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보면 우리는 주식을 하는 거지, 주식 매매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산업이 우리의 인류의 삶을 바꾸는 그런 걸 놓고 보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 주식 주가가 여기서부터 더 갈 수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앞으로 더 뭐 커진다, 좋아진다 이런 거는 뭐 이미 다 서로가 알고 있는 내용의 기준이 되고요. 자, 결론적으로 AI 기반된 그 시장의 흐름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속형이다. 계속 진행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옳습니다. 다만 엔비디아의 독주가 이제는 조금씩 엔비디아의 독주가 조금씩 옆으로 이제 분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그동안은 그 AI라는 쪽이 지금 뭐 장중이라 저도 종목을 여기저기 보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횡설수설하는 부분이 있는데 짧게 할게요. 짧게 한다고 해놓고 맨날 길어지는데 일단 그 오픈 AI가 22년 11월 30일이잖아요. 이때 이제 인공지능 챗봇 생성형 AI를 오픈하고 나서 좀 많이 바뀐 거예요. 산업 기반이 굉장히 많이 바뀐 겁니다. 근데 지금 따져보면 결국은 그래서 저게 이제 22년 11월 말이니까 23년 그리고 24년 1년 6개월이에요. 1년 6개월 동안에 엔비디아가 장악을 했던 것이라는 거죠. 지금 AI 서버, GPU 이 부분이 엔비디아만 만들 수 있냐? 그게 아니라니까. AMD하고 인텔이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AMD하고 인텔이 만들 수 있는데 엔비디아가 먼저 만들고 수요가 확장됐을 때 거기에 이제 엔비디아가 독과점적으로 납품을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자기들만의 엔비디아가 이제 개발해 놓은 그 GPU 그 사양을 그러니까 핸드폰 보면은 애플 충전기 삼성에서 못 쓰잖아요. 그 식으로 내 거만 써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장악력이 애플이 원체 엔비디아가 뛰어나다 보니까 애플처럼 만약에 그 통틀어서 이제 모바일 핸드폰이라고 쳤을 때 핸드폰이 애플 쪽이 무지하게 팔렸어. 90%가 팔렸어. 근데 10% 삼성께 월등히 싸. 조건은 거의 똑같은데 월등히 싸. 근데 삼성 걸 사자니 기존 거 충전기를 못 써. 그래서 삼성이 내가 충전기까지 줄게.
그리고 이쪽 데이터 다 가져올 수 있게 해줄게.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데이터 갖고는 뭐 호환도 막아버렸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간이 걸리는 기준이 돼버린 거죠. 그게. 그래서 지금 AMD나 인텔이 기술력이 엔비디아만큼 못하다 그러진 않아요. 그런 이제 엔비디아의 슈팅은 이제 쏠림 현상이 예? 계속 쏠림 현상. 그 2차 전지 때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주식을 조금만 아는 분들이라면은 여러분들 말고 뭐 설명하는 분들 중에서 주식을 조금만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2차 전지의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조건 성장성에 기인한 기준만이 아니라는 거죠. 쏠림 현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계속 모든 자금이 증권사나 운영사가 팔리지도 않는 상품을 내놓겠어요? 신뢰가 어마어마하지 않는 한 운영사의 기준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주도권을 잡을 겁니다. 그래 삼성전자 상품을 만들었어. 아이 싫어. 지금 하이닉스가 잘 나가는데 하이닉스 상품이 더 잘 팔린단 말이야. 지금 아무리 정점이어도 여기서 하이닉스가 좀 조정을 받더라도 그런 식의 기준. 자 이제부터는 애플발 영향으로 9월까지는 이제 애플 관련주들의 시세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데 필요 없어. 거래도 없고 지금 뭐 별반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보니까 알테오 좀 날아가는데 알테오 좀 막 사는 거야 지금도. 왜 신고가 바로 목전에 있고 세거든. 안 밀렸거든. 그런 자금 현상 부분이 이제 엔비디아에도 집중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제 뭐 꺾여질 때 급락이 나온다 그렇진 않죠. 그 자금이 뭐 단기간에 빠져나가서 인텔이나 AMD로 간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상대적인 저평가 상태. AMD나 인텔이 저평가라는 해석보다는 엔비디아 대비 상대적인 저평가 상태와 상대적인 시장 점유율의 제한적인 부분들 뭐 그런 내용들. 수요는 뭐 상상을 초월하고요. 지금 업데이트를 안 해놨는데 이제 25년 뭐 26년 거까지 전망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2년 먼저 개발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22년부터 엔비디아의 하이닉스는 22년 6월부터 납품을 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납품을 했다는 거예요. 먼저. 엔비디아한테. 엔비디아 이외에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HBM2 첫 개발을 했어요. 하이닉스는 양산을 했는데 그럼 예를 들면은 저 부분에 있어서 개발만 하고 양산 안 하고 안 팔고 그러나요? 판단 말이야. 그러니까 엔비디아발 HBM3 이 5세대 부분을 넣지 않았다는 못했다는 부분인 거고 이제 뭐 는다라는 12단을 넣겠다는 거고 그 이전에는 그러면 HBM을 안 만들었다니까요. 만들었는데 엔비디아 이외에 이제 뭐 HBM2나 이런 쪽 쓰는 쪽에 납품을 했었다는 거죠. 그 점유율이 삼성전자 부분도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엔비디아 쪽의 흐름에 대해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아까 이제 엔비디아의 그 차트 보여드렸지만은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범위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좀 매도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면 매도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순간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개별 매매하시기가 쉽지 않다. 유지하세요. 매매가 원활하시면 꼬리 달렸는데 배운 대로 고점 대비 1.5% 밀리면 차익 실현이죠. 이 정도의 기준으로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다음 지수가 좀 하여간에 눌려져 있어요. 0.7 코스닥도 0.85 뭐 이렇게 눌려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서 종목군들별로 거래대금 제한적인 상태에서 올라갔다가 이평선 근처에 좀 맞고 이제 뭐 눌리는 종목도 형성이 돼 있는데 아이고 좀 이따 종목별로 다 보고 그래서 시황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엔비디아의 그 올해 들어서의 상승률 자체가 200%에 달해요. 200%. 그러다 보니까 고점 대비 지금 10% 밀린 부분에 대해서 안 갖고 있는 쪽은 무조건 부정적인, 갖고 있는 쪽은 또 맹신. 근데 지금의 기준은 뭐 그렇게 부정적인 해석을 할 이유가 없어요. 뭐 실제 급격히 악화되어 있다든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오버슈팅에 대한 차익 실현인 거지. 그리고 저렇게 윗골이 달려 있다고 해서 저게 하락 신호냐? 뭐 하락 신호는 맞는데 별 2개예요. 그럼 주봉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감싸 안고 돌리거나 했을 때 패턴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월봉 기준에서 이제 뭐 추이 추세가 무너졌다 끝났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어렵죠.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많이 올라온 것의 기준이 뭐냐는 거죠.
실적이 뒷받침되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이 올라왔다 안 올라왔다 이런 부분으로 해석하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실적이 뒷받침되면서의 흐름으로 기준이 잡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엔비디아도 그렇고 엔비디아발 영향을 크게 받는 하이닉스도 그렇고, 또 이제 뭐 같이 묶어서 삼성전자도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엔비디아발 수혜 부분을 삼성전자 가져간 건 없죠. 자체 실적의 긍정적인 개선 때문에 삼성전자가 강세를 띄었던 거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이제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삼성전자 쪽의 비중을 가져가는데, 이런 상태의 흐름이 말일까지 진행이 된다면 다음 달 기준의 포트폴리오에서는 삼성전자 비중을 30%, 하이닉스 비중을 30% 이렇게 좀 단계별로 계속 하이닉스 비중을 삼성전자 쪽으로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설정을 잡을 겁니다. 그 염두에 두시고, 자동차 쪽, 뭐 KB금융 쪽, HD 현대일렉, HD 현대일렉이 너무 깨져요. 무슨 5%, 6%씩 밀려요. 그러면 저 부분을 전략을 좀 깊이 있게 장중에 또 들여다 볼게요. 과도하죠. 과도한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자, 일단 삼성전자 부분 8만 원 공방에서의 매수 사인 드리고 있는 거고, 하이닉스 쪽의 기준도 지금 너무 미끄러졌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대형주 기준에 너무 미끄러져 있고 편입의 설정 범위입니다. 지금 뭐 차익 실현하고 뭐 밑에도 다시 사겠습니다 그런 기준을 설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현대차 28만 원 그대로, 그리고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또 8만 원이에요. 8만 원 이하에서 매수인 내겠습니다 해놓고 못 냈고, HD 현대일렉은 일단은 비중 유지, 그리고 갖고 계신 분들 유지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편입 기준 설정을 합니다. 지금 오히려 이제 그 재룡 경기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쪽 비중이 모자르신 분들은 HD 현대일렉으로 뭐 채워서 주력으로 갖고 가면 되는데, 이건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흐름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BH 같은 경우는 그나마 가격 반발력이 3.9% 나왔는데, 기존에도 한번 3.9% 나왔다가 말도 안 되게 또 훅 밀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일단은 LG노텍의 공방이 재차 이제 눌리면서 5일선 공방으로 형성이 되는데, 그런 거 의미가 없다 그랬죠. 5일선의 기준에 뭐 예를 들면은 지금 26만 1,500원인데 저기에 뭐 5일선의 의미가 뭐예요? 5일 동안의 종가의 산술 평균이란 말이에요. 종가 5개 플러스해서 5로 나눠준 거야. 장중 평균 단가 이런 것도 필요도 없어. 그냥 종가를 다 더해서 5로 나눠준 것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거죠. 80년대 90년대 컴퓨터 없을 때 그냥 종가만 따져서 종가 대비 5로 나눠가지고 지금 5일 평균 종가 대비 얼마냐 이거지, 5일 전이 5일 전체 평균 거래대금 대비 얼마냐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크게 의미가 없는데, 거래가 없을 때는 그게 심리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그 LG노텍의 기준, 그 다음에 BH의 기준 같이 묶어서 봐야 되는데, BH도 지금 시장 지수가 어찌됐건 계속 눌려요. 뭐 눌리면서 이쪽도 이제 뭐 1조 이하로 내려온 종목이긴 합니다만, 8천억 수준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매수 평균 단가 이하로 내려와 있어요. 23,400원 그 이하. 근데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거래가 내려온 거래량도 크지가 않다. 뭐 프로그램 쪽 한 19,000주 매수해서 미끄러진 거죠. 그러니까 24,000원 넘기고 25,000원 갈 때 그때 거래가 빵 터지면서 위에 매도 잔량 쌓이면 아직은 시간이 괜찮으니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그렇게 되진 못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뭐 자체적이든 전체적이든 일단은 상당히 제한적 거래량 속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장초 일부 이제 가격 반발력 나올 때 거래보다도, 그러니까 자체 거래 일부 실린 것보다도 지금은 이제 아예 어쨌든 유지하면서 대처를 하고요. 23,800원 이제 위로 툭 건들고 올라갈 때 따라붙은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시총이 1조 미만으로 이제 하회돼 있기 때문에 다음 달 포트에는 급격하게 되돌림의 흐름, 그러니까 재룡전기처럼 뭐 추가적으로 한 방에 뭐 4%씩 들어오면서 20%대 돌림 뭐 이런 흐름이 나와서
시가총액이 월등해지지 않는 한 일단은 1조 미만이니까 다음 달 기준에서 이제 포트폴리오 전체 기준에서는 뺄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염두에 두시고 거래대금 기준 설정 범위까지 확인해서 대처하는 걸로. 지금은 가져갑니다. 그래서 재룡전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재룡전기 기준에 14% 매집이 돼 있는 상태였고 금요일 날 이제 슈팅이 나오면서 쭉 뻗어 올라갔던 기준이 되죠. LG노텍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름아름 이제 뭐 27만 2천 원 20거래를 고점 뚫으러 가다가 일단은 5일선 돌파하고 다시 이제 눌림목인데 지수 연동폭으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수가 선물 쪽의 기준에서 일단은 이렇게 좀 밀려 있습니다. 개파락 이후에 지수가 좀 내려오면서 0.77. 니케일은 강보합이에요. 니케일은 강보합. 그러니까 엔비디아발로 얘기를 해야 되나? 일단은 어찌됐든 그 하이닉스의 낙폭이 좀 확장돼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좀 나왔던 방어가 됐던 강보합을 형성했던 삼성전자마저 이제 눌려지니까 지수 부분은 좀 미끄러진 부분이 되죠. 5분봉 놓고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오늘 기준에서 살짝 개파락 이후에 소폭의 반등 그리고 훅 미끄러진 거란 말이에요. 코스닥도 그렇고 그리고 코스피 개파락 이후에 삼성전자의 뭐 방어력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약법 수준까지 돌렸다가 쭉 미끄러졌어요. 근데 뭐 더 깨질 이유도 사실은 없고 그래서 뭐 가격 반발력, 지수 반발력이 나올 수 있는 위치다. 그러니까 지수가 오늘 저점이 이탈되면서의 흐름이고 이 부분이 돌려지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 하방 잡고 있는 종목군들의 기준에서는 돌려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처럼 또 과도하게 미끄러진 종목. 그러니까 29만 8,500원의 저점을 형성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가 29만 원부터 이제 매수를 잡아낸 건데 30만 원 공방에 30만 원 매수가 들어오면은 지수에 따라서는 이제 다시 30만 원 이탈되고 내려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 일단은 HD 현대일렉트릭도 매수 사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력주 기준 설정 범위를 잡아놨고 그 다음에 LG노텍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애플발 영향을 보자. 애플이 말씀드린 것처럼 장 마감에 이제 만기일 물량의 리밸런싱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만 퍼센테이지만 1%로 눌린 거예요. 장중에는 약보합 정도.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그 부분은 이제 되돌리고 시작되지 않을까. 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애플 쪽의 기준도 9월까지 해서는 이제 뭐 월봉 기준으로 놓고 보실 수 있는 위치가 되죠. 충분히. 그렇게 해서 애플 쪽의 기준도 AI에 같이 이제 묶어서 역시나 놓고 볼 수 있습니다. AI 쪽에 지금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쪽이 당연히 애플 아이폰에 이제 탑재하려는 그 로열티 부분을 내야 돼요. 뭐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했을 때 애플의 지금 시가총액 뭐 1, 2, 3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입지 부분이 지난 그 1월 이후에 5개월 동안에 AI 언급이 없을 때에 눌려졌던 그때 흐름하고는 좀 많이 다를 겁니다. 자, 어쨌든 뭐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PCB 업체들 세 종목입니다. BH까지 세 종목을 묶어서 보는 거고 한미반도체도 오늘 이제 좀 많이 눌려져 있는데 수급이 일단은 꼬여져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돌리더라도 고민을 할 거예요. 뭐 원체 이제 낙폭이 있는 종목군들이 있어서 어느 쪽에 낙폭주를 좀 놓고 봐야 되느냐 그것도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종목을 나 여러 개 갖고 있는데 감당이 안 된다. 다 빠진다. 힘겹다. 또 하이닉스 비중 35라고 왕창 실어놨는데 이게 뭐냐 지금 고점도 안 잡아주고 좀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포트폴리오 보내주세요. 포트폴리오 보내주셔서 포트폴리오 전략 부분 새롭게 이제 뭐 잡아드릴 테니까.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렵다 하시는 기준에서는 일단 주력주 위주로 먼저 보시고, 그러니까 주력주 이외의 종목에서는
거래가 제한적인 종목군 위주로 일단은 만약에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정리의 기준은 뭐 주가가 밀리니까 겁이 나서 하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는 내가 만약에 이제 어떤 그 종목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뭐 편입을 해야 되겠다 또 비중을 늘려야겠다. 근데 지금 현재 뭐 현금이 제한적이다 그랬을 때는 거래가 제일 작은 종목군 위주로 놓고 보시는 게 옳겠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강화되어 있지 않은 거, 좀 눌려져 있거나 횡보하거나 이런 쪽 위주로 놓고 보시는 게 맞아요. 움직이시게 된다면. 그래서 지금 한국가스공사가 여기 있죠. 그리고 여기서 빠진 게 있나요? 리가캠바이오도 있고 이수, LG, 만도, 그죠? 종목을 뭐 아름아름 좀 줄여놓는다고 줄여놨는데 그렇게 뭐 많이 줄여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가지고 가겠다라고 설정하는 부분의 종목이 이렇게 위에 4종목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좀 정리의 기준, 변동성 기준에 좀 짧게 끊어가겠다 하는 쪽이 한국가스공사, 알테오젠, 리가캠바이오 그리고 이제 거래가 너무 제한적인 만도 이 정도 수준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좀 종목을 많이 줄일 거예요. 알테오젠이나 리가캠바이오, 한국가스공사는 뭐 충분히 수익 구조에서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HL 만도는 약간 엇갈리는 부분이 있겠죠. 저점 편입 물량하고 고점 물량하고 그래서 그 기준에 이제 정리가 되고 나면은 나머지 또 변동성 매매 기준이든 아니면 뭐 여러 기준에서 좀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포트폴리오 전략을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고, 이거 뭐 지수 핑계를 댄다 할지라도 또 너무 미끄러져요. 특히 거래가 없이 이제 상대적인 강세를 띄었던 쪽 종목군들, 또 BH 같은 경우도 한옥가가 메타방 같은 경우 비중이 높으시다 보니까 한옥가가 이제 좀 전체 계좌의 이제 손익률에 큰 영향을 주는데 툭툭툭 하고 밀려 내려오다 보니까 좀 짜증스러운 부분이죠. JP모건 쪽에서 매수 창구 일단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한투 쪽 같은 경우에도 이틀 연속 이제 15만 주대, 그러니까 1% 가까이 들어온 쪽인데 오늘도 뭐 소폭의 매수, 그리고 이제 개인 선호 창구의 매도, 매수 평균 단가가 매매 평균 단가가 23,400원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 위쪽으로만 좀 돌려놓고 그 위에서만 계속 움직임이 나와도 매수의 힘이 그냥 유지되고 있구나, 시장 영향에 좀 불편한 게 있었구나, 이렇게 해석해도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략 부분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어차피 이 전략도 일부 공개로 해놓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부 공개, 그 다음에 유튜브 회원 공개로 설정을 잡아주세요. 지금 영상.